폐기물 취급과 관리.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지정 폐기물의 수집, 보관, 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의료 폐기물의 수집, 보관, 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은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질이나 제품이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배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용성이 있다고 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역시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은 발생원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크게 가정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 특성 및 성상에 따라 다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세분되며 종류에 따라 그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및 보건상 유해 위해성이 높은 지정 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강화된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지, 휴지, 일회용품, 음료수병, 캔 등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개발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지정 폐기물과 연구실에서 생물 관련 실험 후 발생하는 인체 조직물, 동물 사체, 탈지변, 배양액, 보관균주 등 의료 폐기물은 보건, 환경보호상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정 폐기물. 이번에는 화학 폐기물인 지정 폐기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이러한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지정 폐기물은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던 인화성, 부식성, 독성 등의 특성을 유지한 채 폐기물 처리 시 큰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절대로 하수구에 방류하거나 임의로 폐기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 폐기물은 특성에 따라서 10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의료 폐기물은 일반 화학 폐기물과 특성 및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연구실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 후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요.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여러 화학약품이 서로 혼합되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폭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 후 발생되는 화학 폐기물은 그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며 연구활동 종사자가 직접 분별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별 수집은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이며 폐기물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폐기물을 분별 수집할 때에는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폐산일 경우에도 무기계 폐산과 유기계 폐산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같은 폐산이라 하더라도 서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MSDS를 확인하여 화학물질의 특성을 파악한 후 폐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특성별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을 살펴보세요. 연구개발 활동에서 쓰인 도구 중 시약병에 화학물질이 담겨져 있을 경우 그 물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용기에 시약 공병과 시약을 분리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그 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약병 전체를 지정 폐기물로 배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알 수 없는 물질은 폐기물 수집 용기에 옮겨 담아 수집할 경우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약병 전체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죠. 연구개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약 공병, 시약을 닦아낸 페이퍼 또는 티슈 등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약 공병에는 화학물질이 남아있어 파손 시 반응하거나 유출 시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지정된 박스 또는 수집 용기에 담아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 중 시약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한 페이퍼 또는 티슈 등도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모아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일 경우 그 양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함유 기준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유가 크롬 화합물, 시안 화합물, 유기화합물,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트리클로로 에틸렌, 기름 성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유해 화학물질에서 함유 기준 이상의 것들은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정 폐기물의 수집 및 보관 시 주의사항인데요. 클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정된 시간 및 장소를 꼭 준수하여 배출해야 하고 각 기관별로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연구실에서 임의적으로 연구실 복도, 폐기물 저장소 입구 등에 배출할 경우 이들 폐기물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수거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폐기물 수거자가 알 수 있도록 수거 의뢰 전표, 폐기물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하는 폐기물이 맹독성, 폭발의 위험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조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거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전표 및 스티커에는 폐기물 정보, 배출자 정보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은 보건위생적,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 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 실험 관련 사용 또는 배출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커버 글라스 등도 의료 폐기물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은 크게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대부분이 위해 의료 폐기물로서 동물의 조직, 배양액, 슬라이드, 폐장갑, 주사 바늘 등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한 조직 및 기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었다면 의료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구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포르말린, 알코올 등 유기용제도 의료 폐기물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 폐기물 용기를 살펴보면
전용 용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도용과 취급 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 용기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합격한 전용 용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 용기는 크게 봉투형 용기, 골판지류 용기, 합성수지류 용기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절대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의료 폐기물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 의료 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투형 용기는 의료 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 되며 위탁 처리 시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폐기물 관련 도형 및 색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전용 용기에는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 개시 연월일, 수거 연월일, 수거자, 중량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단, RFID 전자태그를 사용할 경우 사용 개시 연월일만 표시하면 됩니다. 사용 개시 연월일은 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의미하며 보관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의료 폐기물 투입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보관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의료 폐기물의 경우 부패, 변질 및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의료 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준수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클릭하여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의료 폐기물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고상, 액상 구분은 통상적으로 함수율이 85% 이상일 경우에는 액상으로, 85% 미만일 경우에는 고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의료 폐기물 보관 중에 흘러내리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액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리계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이 액상일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고상일 경우에는 합성수지 또는 골판지 용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리계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중 액체 상태인 것은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넣어 상온에서 보관해도 가능하며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액상 폐기물을 담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라 하더라도 액상 폐기물을 저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담아야 하고 주사기 또는 바이알 용기에 백신, 항암제가 함유되어 있다면 함유량에 관계없이 생물화학 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사 바늘 및 파손된 유리 재질은 함유된 백신, 항암제 등을 제거한 뒤 손상성 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사기 용기에 약물이 남아있다면 가능한 제거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면 되고 동물 사체, 인체 조직 등의 조직 물리의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 시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4도 이하의 냉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 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합니다. RFID 의료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란 의료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가 배출 전용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리더기를 통해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인데요. 의료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 용기에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고 용기 외면에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RFID 전자태그는 전용 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RFID 전자태그를 전용 용기에 부착할 경우에는 전용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사용 개시 연월일을 제외한 사항은 태그 부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일 경우에는 취급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특성에 맞추어 기관별로 실험 폐기물 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된 모든 연구 폐기물은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해야 하고 생물학적 활성 제거를 위해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고압증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고압증기 멸균이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압증기 멸균이 불가능한 품목은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뒤에 폐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압증기 멸균을 할 때에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봉투의 외부가 오염되었으면 이중으로 포장하여 멸균하도록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폐기물 취급과 관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